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의 40대 초반입니다. 아이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 4년 차부터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기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며 서로의 마음을 다잡고 산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요. 저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오빠의 운동 수발로 인해 저는 부모님의 관심은커녕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오빠는 장남이고 오빠는 우리 집의 기둥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 했습니다. 둘이 싸웠을 때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잘못해서 내가 대들면 오빠에게 대든다고 혼났고 제가 오빠한테 실수를 하면 오빠에게 그런다고 혼났으니까요. 늘 우선순위는 오빠였고 저는 뒷전이었죠. 몇 번 이런 갈등으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늘 네 기억이 잘못된 거야. 다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다르게 품었겠어? 치오빠한테 자격지심만 있어가지고는.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부에 들어가 축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도 꽤 잘했다고 해요. 그때는 또래에 비해 키도 컸고 축구부에서도 유망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현재 오빠의 키는 173cm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크지 않은 키 때문에 오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빠는 우리 집에서 단연코 권력 1위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 기분을 맞추느라 절절매웠고 시합이 있는 날이면 엄마는 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나이에 엄마 아빠의 관심은 늘 오빠였고 오빠 뒷바라지로 인해 저는 학원 하나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책에 엄마는 너 학원 보낼 돈이 어디 있냐? 오빠 뒷바라지 하는데 공부 정도는 너 혼자서 해야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그러면서 엄마는 오빠의 훈련을 따라다니고 간식들을 돌리고 작아져야만 새로 샀던 내 운동화에 비해 오빠의 축구화는 신발장을 가득 메울 정도였어요. 어려서부터 받은 차별이어서 그런지 그땐 장애는 건 줄 알고 청소년기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집에는 오빠의 트로피와 상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런 대단한 오빠를 위해 나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오빠는 고등학교 때 슬럼프에 빠졌고 이후 운동도 등한시하며 연습도 빠지고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오빠를 어르고 달래가며 오빠의 축구를 계속해서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오빠는 대학 입시도 물론이고 실업팀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축구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나 있는 아들 이러다 병신 만들겠다며 이제라도 대학에 보내겠다며 재수를 시켰고 사회체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오빠는 삼수 끝에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늘 오빠였고 오빠와 달리 대학에 떡하니 붙은 제게 부모님은 제대로 축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오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 오빠는 지금 군대에서 마음 잡는다고 저러고 있는데 네 오빠가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아휴. 그렇게 저는 대학을 다녔고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서 허송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알바도 했다가 취직도 했다가 공부를 한다고 했다가 가게를 한다며 부모님에게 조르기도 했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거든요. 오빠가 27살이던 해 취직을 하고 1년 정도 꾸준히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오빠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갓 취업해 얼마 벌어놓지도 못한 돈을 오빠 결혼한다고 다 보태어 주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너 시집갈 때 다 갚아줄게. 너희 오빠 결혼하고 애도 태어난다는데 당장에 방이라도 구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오빠는 결혼을 하고도 새언니와 사느니 마느니 참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찰떡궁합인지 잘 살더라고요. 첫째 조카는 딸이었고 10살 터울의 둘째 조카도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좋아하시고 큰 조카 앞에서도 둘째가 아들이라며 작은 조카만 예뻐하는데 왠지 모를 제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트라우마에 큰 조카에게 유독 더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오빠 부부는 여러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세연이의 아버지께서 하시던 과일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친정은 늘 오빠 일 아니면 돈 그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하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연봉은 얼마나 되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동안 우리 딸이 늘 생활비를 내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안 주는 건 아니겠지? 그건 둘이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껏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결혼하고 입 싹 닫는 건 난 아니라고 보네. 너무 당당히 요구하시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인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마저 저희 친정과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습니다. 반찬을 이것저것 해온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민준이가 요즘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네. 아, 그래. 공부도 잘한다면서 다재다능하네. 그래서 민준이가 축구부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나 봐. 축구부? 너희 오빠야 예체능은 안 했으면 하지. 자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공부 쪽으로 애를 쭉 가르치고 싶은데 이 녀석이 축구한다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하니 요즘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아휴, 네 오빠가 여유가 있으면 학원도 여기저기 보내고 뭐 할 건데 꼴랑 수학학원 하나 보내니 민준이가 시간이 많아 그런가. 요즘에는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축구 보고 노는 시간이 많다나. 걱정될 만하네. 그런데 민준이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대? 그런 거 아니면 그 나이에 그 정도 관심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아무튼 요즘 그래서 며느리랑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 그래서 공부 쪽으로 애를 좀 집중시켜야 할 것 같다면서 학원도 좀 알아보고 사립학교로 전학도 고려하나 봐. 아, 그렇구나. 엄마와 저의 대화에 뭔지 모를 답답함을 피하던 아빠가 뭘 그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말을 해. 시간도 없구만. 그러지 말고 민준이 학비 좀 너희가 부담해줘라. 너희 오빠가 지금 처가에 그러고 일하면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니네는 자식도 없고 여유도 있으니 조카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 좀 해줘. 그 녀석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무슨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예요? 뭐긴 뭐야. 월에 한 200만 원 정도만 너희 오빠한테 지원해줘라. 솔직히 내가 너희 오빠는 그러고 사는데 너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그럴 돈 있으면 너희 오빠 천세 좀 벗어나게 해주지. 남매가 되어서는 베풀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희는 둘이 버니 여유롭잖아.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무슨 영어 학원에 레벨 테스트인가 뭔가 보러 갔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애가 레벨이 그렇게 잘한다고 나왔다잖아. 그런데 학원비가 40만 원씩이나 한다고 그걸 못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럽냐. 넌 자식이 없어서 이런 마음 모를 거야. 엄마, 내 엄마 맞아? 오빠만 자식이야. 자식이 없어서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다가 이제야 마음 잡고 사는 거 알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뭐? 조카를 아들 삼아 지원하라고? 아니, 조카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보고 산다고? 우리가 서로 무슨 정이 얼마나 있다고? 특히 민준이는 정말 몇 번 보지도 않았네. 그렇다고 내가 오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지고 서로 그렇게 애틋한 것도 아닌데. 얘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하여간 어릴 때부터 뭐만 하면 지 오빠랑 비교질해가면서 툴툴대더니 왜? 이제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야? 너희 오빠 저렇게 새벽에 과일이나 떼러 다니면서 배달이나 하면서 하니까 그지 깽깽이로 보이냐? 이러나 저러나 네 오빠는 우리 집 장남이야. 민준이는 우리 집 장손이고. 고모가 되어서
공부 잘하는 조카 뒷바라지 좀 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띠꺼워? 그러자 참고 있던 남편이 장인어른,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라며 쏘아붙일 일인가요? 형님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 김서방 말 잘했네. 지금 그 형님이 어렵다잖나.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닌가? 이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그냥 강요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텐 그렇게 막대하지 마십시오. 장인 장모님 자식이지만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조카 지원 문제는 이 사람이랑 제가 차차 이야기를 해볼 테니 시간을 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 난 싫어. 내가 왜 민준이 뒷바라지를 해야 해? 민준이 아직 초등학생이야. 지원을 해주려면 당장에 대학에 갈 민지를 더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학원 다닌대? 그게 집에는 공부랑 담 쌓았어. 머리가 빵통이야. 될 놈한테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오빠가 될 놈이라고 그렇게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세요? 난 싫어요. 그러니 더는 말 꺼내지 마세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야 나도 베풀기라도 하지. 평생 오빠 오빠 오빠. 이젠 하다못해 오빠 아들까지 나보고? 예. 너한테는 조카야. 남이냐? 네가 그렇게 심보가 못되니까 삼신 할머니가 줄 자식도 안 주는 거다. 못된 년. 심보 좋게 써봐. 또 알아. 포기했던 애가 더 큰일 생길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의 선 넘은 말에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고 부모님을 등 떠밀다시피 하여 내쫓았습니다. 저게 부모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돈 안 내놓는다고 아픈 상처에 저렇게 소금을 뿌려도 되는 건가요? 저런 사람들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러웠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부모님과 절연을 했습니다. 물론 오빠와도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생각들이 오빠에게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부모님께 상황을 들었는지 다음날 전화를 해서는 저밖에 모르는 연이라고 그러니 자식도 안 생기는 거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본다는데 두고 보라죠. 저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식이요. 아직도 가슴속 깊이 간절하긴 합니다. 저에게 축복이 내려진다면 늦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기대와 미련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편도 시댁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이 없어도 둘이 잘 살면 된다고, 모든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여기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참 많던데 천륜이라는 끈 때문에 놓아야 할 사이임을 알면서도 고통받으면서 이어나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처럼 그냥 놓아버리셔도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